요 사업은 이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왜 이 지금 민속 마을 보존 사업이냐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마을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만드는 이런 걸 갖다가 마을 만들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민속학자들이 가담이 돼서 한 사업이었고 또 부분적으로 전통 문화를 활용하는 측면이 어떤 그런 사업이 있어갖고 소개해 드리려고 해서 이걸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론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농촌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보다는 국가의 문화 정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고려해서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적게 고려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민속학자가 참여했던 그런 사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전통 문화만 너무 고려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도 제시할 수 있어갖고 제가 이걸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민속마을 보존 사업이라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이게 그 전통 문화가 많이 보존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전통 문화와 보존과 전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1978년도에 시작을 해서 90년대까지 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잠깐만요. 요게 이제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올해 처음에 지정됐던 마을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산의 외암마을, 낙양 읍성마을, 이제 안동에서 보면은 경상북도 북지방에는 안동 하회마을, 그다음에 제주도의 성읍 민속마을, 그다음에 경주 양동마을, 그다음에 고성의 왕곡마을, 그다음에 성주 한계마을 이렇게 초창기에는 6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넓혀가고 있는데 아산 외암마을 사진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산 지방에 굉장히 활용한 측면이 강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도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마땅 여러 가지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업이 진행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80년대 지정이 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 판매, 커피라든지 이래갖고 실질적으로 하고 원래 요 사진은 민속 마을 조전할 때인데 최근엔 이런 다리도 놓고 그러면서 경치를 풍기게 하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관심 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러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안동의 하회마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경주의 양동마을 사진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지금 민속마을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마을 지정, 이 민속마을 지정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정책하고도 상관해서 좀 필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놀이라든지, 아니면 탈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 문화재 지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형 문화재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한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거 지금 여기 이 지역 지금 이 민속마을 같은 경우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은 1960년대부터 어떤 문화재를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 유적만 갖고 있는 문화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민중들이나 서민들의 생활도 오래된 생활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호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이른바 무형문화재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지정이 되는데,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일본이 1950년대 후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지만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일찍이 관심을 갖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정책이 21세기 들어와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국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찍, 그 당시에 제3공화국에서 굉장히 일찍 정책을 수행했던 정책입니다.
지금도 중국도 굉장히 이거에 관심을 갖고 지금 그 사람들은 비물질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형의 유산을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보존을 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정책을 수행을 하고서 저 국제기관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60년대 넘어서는 70년대 넘어서 가면서 이제 이것을 어떤 특정한 민속이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탈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옹기구 만드는 거나 뭐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특정한 사람들의 삶, 그런 민속이 어떤 행위되고 그런 어떤 연행됐던 그런 지역을 다 보존을 하자. 그러한 생각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민속마을 보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속마을 보존 사업을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됐었는데, 하여튼 이 민속마을 보존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안동 이게 최초로 지정된 거는 바로 이제 안동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양동마을도 같이 지정이 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산 외암마을이든지 낙양읍성마을, 성읍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것을 보존이라든지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지정이 되면서 어떤 식의 이제 어떤 있었냐면 바로 관심 있는 게 이 보존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보존회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성씨들, 뭐 하회 유씨들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마을의 어떤 대소사라는 그런 측면,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니 보존회에서 이제 민속마을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 보존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속마을이 지정되면 이 보존회였고 이 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지금 하회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정주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유산들을 이른바 정주형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주형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때는 유네스코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정주형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내 조직을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라고 그러는 표현인데. 근데 지금 이 지정이 됐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유네스코에서 받아들인 측면이 바로 이전에부터 이 민속마을 지정 때부터 이 보존회 같은 경우 굉장히 일찍이 조직이 돼서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점수를 높게 받아서 지정이 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마을도 보면은 제가 예. 근데 이제 요 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속마을 보존 사업도 보면은 문화재청에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조선시대 생활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마을 같은 경우 초가집이라든지 기와집이라든지 뭐 양반들에서 지하기라든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가옥에는 집 안에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몸을 씻는 시설이 없습니다. 옛날 오래된 전통에는 여성들이 어디서 목욕했는지 부엌에서 한다든지 이랬다든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정된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생활 속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집안에다 샤워 시설을 하면은 민속마을에서 조선시대 때 가옥의 구조를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주로 집안 밖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떤 조선시대 가옥 특징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분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뭐 타협점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분야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면서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이것이 뭐 아까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문화마을이라든지 어떤 민속마을 보존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주도의 중심이 되고 거기 지역 사람들의 삶에 무시된다든지 그다음에 관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전통 문화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는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관주도에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행하는 그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주도의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상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뭐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까도 했지만 여기 앞에서 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마을 사업은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민속마을 보존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농촌의 어떤 관주도보다는 농촌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이제 관주도보다는 그 사업의 마을 주민들 어떤 고려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활성화되던 그런 분야입니다. 88 올림픽이라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아주 엄청난 행사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수행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 자긍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주로 어떤 왕조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보다는 어떤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화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갖는 변화에 관심이 갖는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선전 문구에도 나오는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러한 문구가 굉장히 광고에 어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토불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한 광고 문구가 많이 등장하는 데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광고 시장 말고도 어떤 상업화된 시장 말고도 지식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중의 어떠한 이야기들 이런 쓰면 거의 베스트셀러가 막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조선 왕조 시대 어떤 게 아니라 어떤 민중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분하고 또 영화로 보면 서편제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어떤 민중들의 예술 같은 경우도 영화 예술을 만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박이 나는 그런 상품인데 그만큼 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속하게 등장한 것이 이제 88 올림픽 이후 90년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지금 농촌 문화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관광 상품화 하려는 관심은 요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90년대 초반에 중반부터 등장을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이게 등장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어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부서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기관에서 주민들이 뽑은 그 사람들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가끔 여기 세미나나 아니면 발표 듣는데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체계는 지방정부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정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아니면 대구 광역시면 광역시인데 여기서 장관이 있어서 움직이는 이런 정도가 움직이는 지방정부지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여튼 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그 세력 뽑힌 그 지역의 정치가들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지역 문화를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것을 조금 해서 그 농촌 노래든지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관광 상품에서 수익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이러한 80년대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지방자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어떤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진행되는 아주 큰 배경이 됐었습니다.